자, 이어서 하주석 선수와 서건창 선수의 FA 계약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일입니다. 엊그제 8일에 한화가 하주석 선수와 계약 기간 1년에 총액 1억 1천만 원, 연봉이 9천만 원이고 옵션이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입니다. 기아가 서건창과 계약 기간 1+1에 총액 5억 원, 계약금과 연봉 2억 4천만 원, 옵션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 약간은 하주석은 좀 슬픔, 그리고 이제 서건창 선수는 그나마 다행이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막 3수, 4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 끝에 이제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좀 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연말이었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좀 양측의 의견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좀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그때도 이제 조금씩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1월 뭐 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월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계약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수나 하면서 미뤘던 만큼 본인도 굉장히 그렇죠. 좀 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기아가 작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저는 절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건창 선수의 성적 자체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94경기에서 타율 3할 1푼을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서건창 선수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은 데다가 또 여러 포지션을 또 백업으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쓰임새를 감안을 해서 1+1년 총액 5억 원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FA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게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 현장에서도 이 서건창 선수의 가치는 좀 평가를 좀 잘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점점 더 네. 이렇게 좀 베테랑 백업, 베테랑 유틸리티 자원에 대한 좀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 백업이나 또 유틸리티 자원은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자원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좀 연차가 좀 적거나 아니면 좀 신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더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타로서 나가서 안타를 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한 번 경기가 뒤집어졌을 때 안정된 수비로 지킬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의 굉장히 좀 가치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건창 선수와도 이렇게 좀 이견을 조금 좁히면서 네 결국 이렇게 좋게 체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가 최근이죠. 최근에 어쨌든 결혼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우승도 하고 원하는 만큼 그 모든 재수 삼수하면서 원했던 그 총액에는 많이 못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 제목 앞서 이제 보였던 기사처럼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을 좀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외부 입장에서 하는데 서건창 선수는 또 이제 1+1이니까 이제 베테랑 반열에 든 최영우 선수 또 생각하면서 더 이제 매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FA보다 또 두 번째 FA에서 더 좋은 또 계약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게 나이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것을 넘길 수는 없다. 첫 번째 FA보다 두 번째가 좋을 수 없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좋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깨부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1+1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서건창 선수에게도 물론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가는 나이지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건창 선수가 뭐 어쨌든 지난해 연봉 찾아보니까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연봉이 이제 보장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니까 또 1+1이 될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또 그쵸 이제 올해 연봉은 이제 1억 2천인 거죠. 2억 4천이 2년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주석 선수는 1년 총액 1억 1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9천만 원이 보장이고 옵션이 2천만 원인데 지난해 7천만 원에서 이제 딱 2천만 원이 오른 그런 계약이고 계약 기간도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텐데 사실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한화의 내야가 더 필요하냐까지도 이제 미쳤기 때문에 하주석 입장에서는 조금 궁지에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확히는 하나의 내야가 많다라기보다는 팬들의 느끼는 건 하나의 하죽 선수가 필요하나? 네, 이렇게 느껴지는 내야가 네. 많든 적든. 네,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 팬들은 하죽 선수가 지금 하나에 필요해?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 처음에 이제 계약 소식을 봤을 때 이게 이제 FA 계약이라고 하지만 약간 연봉 계약 같은 느낌도 네, 맞아요. 있고요. 네, 아무래도 1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하주석 선수가 FA 계약 신청할 때부터 팬들도 살짝 물음표를 좀 자아내긴 했거든요. 조금 한 번 정도 더 있다가 FA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목소리도 실제로 굉장히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어떤 시장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하나도 기꺼이 기꺼이 너가 나가서 한번 다 좀 보고 와라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량이나 어떤 갖추고 있는 어떤 그 툴에 대해서는 맞아요. 의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선수인데 최근에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겹쳐지면서 자신의 어떤 기량을 굉장히 좀 못 펼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주 선수가 조금 길게 어떻게 보면은 좀 FA를 길게 좀 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최근의 성적들이 사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게 출전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주석 선수에게는 이게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기에는 근데 사실 하주석 선수가 올해 플레잉 타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거기부터가 진짜 네. 1루에 최은성, 김태현도 이제 뭐 1루랑 외야보고요. 2루 안치홍, 문현빈, 3루 노시환, 유격수에 지금 심호준 데려왔고 이도윤까지 이제 백업 내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황영무까지도 내야 자원인 거잖아요. 이래 버리면 진짜 하주석이 뛸 자리가 있냐. 그렇죠. 일단 그냥 이렇게 그냥 구성만 두고 봤을 때는 일단 시작은 제가 볼 때는 백업 유격수 경쟁이에요. 맞아요. 백업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주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입단 때부터 굉장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 맞아요. 국가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뭐 주장 역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제 과거에 보면 하주 선수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축이 될 선수 항상 이렇게 좀 포지션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구 외적인 부분 어떤 아니면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본인이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에 좀 몰입도 못하고 경기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김경문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기도 했고 이 하주석 선수에게도 좀 기회를 주면서 우리는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고 너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이제 백업 경쟁이지만 요거를 또 풀어 나가는 게 올해 이제 하주석 선수가 또 맞닥뜨린 과제가 되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백업 경쟁보다는 진짜 1군 엔트리에 들 것을 먼저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네. 그쵸. 하주석 선수는 그 정도로 지금 자리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주석은 그래도 주전으로 기회 줘야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심우준 선수를 FA로 샀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쵸. 심호준은 게다가 네. 튼튼하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그래서 일단 심호준 선수가 유격수 주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심호준 선수를 우선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를 바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144경기 완주를 하기 위해서 또 유격수 자리가 이게 또 육성이 또 어려운 내야수 자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도윤 선수가 뭐 잘 해주면 가장 뭐 또 좋겠지만 하주석 선수나 이렇게 좀 많은 자원이 있으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벌써부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워낙 이 내야 자원들이 많아지면서 한화가 이 선수들을 잘 구성을 해서 오히려 트레이드 카드로 더 이제 전력 보강을 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 그 전에 사실 사트 얘기도 많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얘기 중에 한화가 내야진이 지금 완전히 포화잖아요. 그렇죠. 외야 솔직히 지금 하주석도 있지만 지금 밑에 돌아오는 선수들 뭐 아까 뭐, 박정현 네, 얘기도 박정현 있었죠. 선수. 그리고 또 지금 2군에서 경쟁하는 배승수 들어온 루키들 이지성, 이승현, 정은원도 아직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선수들의 포지션 외야 전향은 생각을 안 하나요, 팀이? 일단은 좀 내야 쪽으로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주석 선수가 이제 외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또 다시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뭐 상무 쪽에서도 좀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우리 선수들을 얘기할 때 이 각성이나 멘탈, 정신력 이런 거를 사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계약 소식이 발표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본인의 SNS에 사실은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먼저 올렸어요. 그거를 이제 구단에게도 제가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은 좀 마음 아리를 많이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FA 계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팬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게 마음가짐을 다시 좀 다잡는 느낌이 저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또 이 선수에게는 또 다시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은원은 상무, 이민주는 현역 입대했다라고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4년 전인가 괌에 한번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주석 선수를 봤었어요. 개인 훈련하라고 이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진지한 굉장히 진지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는 솔직히 막 엄청 살갑게 다가올 수는 없는 선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 과거에 안 좋은 또 음주운전 이런 것들의 전력들이 이 미운털이 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수 생활하면서. 지금 댓글에도 그랬지만 그 일련의 사건들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이 좀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네. 벤치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비시즌에 문제가 맞아요. 됐던 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실망을 당연히 좀-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 아마도 팬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일단 잠재력이 너무 높은 선수인데다가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지만 이제 94년생으로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구단들도 이 선수가 만약에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이영민 타격상도 받았고, 그쵸. 뭐 전체 1번 네. 지명을 받았던. 뭐 이영민 선수니까. 타격상도 고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 때인가 받았을 거 그랬을 거예요. 그쵸. 네. 그 정도로 기대가 컸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 뭐 네. 하주석 선수 응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꽤나 이 여지가 있는 이슈들이 네. 벌써 2개가 다 나오네요. 예. 아무래도 비시즌에는 네. 우리가 딱 뭔가를 그죠? 토론거리가 결단을 내려주기가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시즌을 전망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주석과 서건창까지 FA 계약을 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어쨌거나 올해도 입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반면에 하주석 선수는 엔트리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전반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네. FA 미아 간단하게 이 선수들 소식이 좀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몇 명 남았나요? 이렇게 3명이 남았습니다. 이용찬, 문성현, 김성욱 이렇게 세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어때요? 이 선수들은 좀 얘기가 있나요? 일단 사실 이 시기 정도 되면은
이 구단 쪽으로 무게추가 굉장히 좀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단보다는 아마 이제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세 선수 모두 막 뭐 거의 다 왔다 이런 소식은 제가 거의 사실은 들은 적은 없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용찬, 김성우 선수를 그래도 이제 집토끼 에서 이제 협의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성현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키움의 기조가 네. 완전히 올 시즌 뭐 말은 하진 않았지만 리빌딩이잖아요. 거의 뭐 네, 그렇게 이제 1000명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 문성현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 그 한번 월요일, 수요일 방송에서도 문성현 선수는 아직 구단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또 이제 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문성현 선수는 아직도 키움이랑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도. 네, 그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많이 만나야 뭐 많이 왔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거의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굳이 계속해서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잦은 만남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성현 선수는 그 지난해에도 별로 이 접점이 별로 없었던지라 이제 이 문성현 선수가 그러면 어떤 팀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키움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성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움은 사실 뭐 서건창이나 하주석이 기존 팀들과 계약했던 것과 다르게 소위 말하는 약간 의리 있는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이맘때쯤이면 구단이 조금 이제 좀 품어주는 시점이 맞죠.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신기한 건 이 문성현 선수나 키움은 서로가 서로랑 지금 접점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 선수가 더 좀 1년 쉬어야 되는 마당이니까. 1년 쉬고 뭐 이제 캠프를 못 가게 되면 맞아요. 이제 그게 시즌을 못 굉장히 뛰니까 큽니다.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가 많이 이제 의리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 부장님이 장희캐스터님도 팀장님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응원한다. 네, 구단별 연봉 협상 마무리 잘 되어 가나요?라고 하니까 이제 캠프를 가야 되니까 연봉 협상이 최근에 지금 키움이 좀 나왔더라고요. 송성문 선수가 3억인가요? 계약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예년보다 이 스프링 캠프가 한 5일 정도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단도 굉장히 바빠요. 이 스프링 캠프 준비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게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NC 선수들보다는 지금 문성현 선수가 조금 더 비상인 것 같고 이용찬, 김성우 선수 요새 좀 가끔 게시판 보니까 그렇게 NC 팬들이 반가워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가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단이랑 뭔가 이야기는 오고 그래요?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가 그래도 곧 그래도 계약을 좀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성현 선수는 아예 그쵸. 그런 것도 없으니까. 김성욱 선수는 조만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들어봤을 때. 그래서 사실 김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뭐 다른 구단도 살짝 관심은 보였는데 이제 뭐 FA까지는 아니고 뭐 사트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93년생으로 그것도 외야수로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든 뭐 FA 계약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번 시즌 총 20명 가운데 이제 17명의 선수가 새롭게 또 기존의 팀에 또 이제 새롭게 둥지를 틀고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손호국님. 네, 롯데 코치진 빨리 확정 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롯데가 스캠 갈 때 오픈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스프링 캠프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오픈을 한다고 해서 지금 팬들이 쭉 궁금해하는 게 좀 많죠. 롯데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연봉 협상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거의 다 막바지긴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막바지인데 어느 구단이나 몇 명 협상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협상왕. 네, 협상왕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은 각 구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 협상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구단별로 그 연봉 체계가 딱 잡혀져 있어요. 그쵸. 시스템이. 네. 네, 그 아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협상의 여지가 좀 적다라고요, 사실 예전보다. 왜냐면 과거에는 막 우리 뭐 그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막 서브리그요? 네, 막 에이전시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줍시다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게 다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시즌 네. 중간에도 이미 너 이런 식이면은 얼마를 받고 여기서 뭔가를 더 때려내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한 번씩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막 예전처럼 막 스프링 캠프 전까지 뭐 계약이 안 되고 이러는 상황은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제 구단에게 들었던 입장입니다. 자, 또 슈퍼챗 주셨습니다. RTH7님. 한장희 캐스터님 살아계셨네. 오랜만에 뵈어라고.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고정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자주 와주시고요. 게스트라이팅님이 저 이제 쿠플에서 날아다닌다고 오. 하시는데 뭐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 걸어 점프 다니고 정도? 박정태 이군 감독 저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취재해서 저희가 다음번 방송 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지인이 듣기로는 한장이 노래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공님. 지인 누구시죠? 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저는 노래를 요새 한 적이 미인이신데요? 없는데 노래를 한 적이 없는데 선호공님 감사합니다. 예. 자, 김도영도 궁금하지만 김영웅 연봉 인상도 기대된다. 그렇죠. 사실 그럼요. 삼성도 네. 연봉 인상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 꽤 많이 올려줘요. 많거든요. 그럼요. 많이 올려줘야 돼요. 네, 삼성.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아주 그냥 대구가 좀 들썩들썩이고 있고, 제가 또 한번 또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선수들 거의 다 나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라팍을 가지 않을까 선수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연봉 뭐 누가 많이 올랐고 누가 좀 떨어졌고도 뭐 재밌는 내용일 테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